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몰라본다면, 매일 아침 당신 얼굴을 보고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신이 해준 밥을 던지고 도둑이라 소리친다면, 당신의 얼굴을 핥히고 피를 흘리게 한다면, 밤마다 집을 나가겠다며 문을 두드린다면, 그 시간이 3년 동안 계속된다면 당신은 버틸 수 있겠습니까? 55세 남자 이민호. 그는 아내와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에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직장을 그만두고 3년간 혼자 간병했습니다. 친구들은 떠났고 가족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몸무게는 15kg 빠졌고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왔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32살 회사 후배 박은지. 은지는 민호가 무너질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민호는 은지에게 기댔고 은지는 민호를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 감정이 싹 텄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은지는 민호의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관계였지만 민호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호는 아내를 요양원에 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는 은지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원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이라면 이 남자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건가요? 3년간 홀로 간병하다 무너진 남자, 새로운 사랑을 선택한 남자, 그리고 요양원에 홀로 남겨진 아내. 구독 버튼 한 번이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이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호는 오늘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수지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어디 간 거지? 이미 수백 번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수지는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외출복도 아닌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발에는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가려고 그래? 수지는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집에 가야죠. 여긴 우리 집이야.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은 따로 있어요. 엄마가 기다려요. 민호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의 기억 속에는 아직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부모님과 살던 그 집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수진아,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싫어요. 밖은 추워 감기 걸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리 가요. 민호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나야. 누구세요? 나 민호야, 당신 남편.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정말이야. 우리 남편은 젊은 사람이에요. 당신 아니에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의 기억 속 민호는 아직 20대 청년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수진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들어가자. 싫어요. 집에 가야 한다니까요. 수진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막았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막아요? 수진아, 사람 살려요. 민호는 재빨리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은 발버둥 쳤습니다. 놓으세요. 수진아, 진정해. 도둑이에요. 민호는 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수진은 민호를 밀쳤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손톱이 민호의 뺨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따끔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수진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요, 열어. 민호는 수진의 뒤에서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안았습니다. 수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민호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둘은 그렇게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쳐서 울음을 멈췄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수진을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은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세 줄기 긴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민호는 상처를 닦았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민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졌습니다. 55세지만 60대처럼 보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민호는 건강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등산도 갔습니다. 수진과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민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민호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 처음 이상해진 건 5년 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민호에게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까 같이 정했잖아 된장찌개. 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랬어. 응 30분 전에. 민호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수진은 자꾸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시간을 까먹었습니다. 민호와의 결혼기념일도 잊었습니다. 민호는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수진은 거부했습니다. 난 괜찮아. 그냥 요즘 정신없어서 그래.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안이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가 타고 있었습니다. 물이 다 증발하고 냄비 바닥이 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부엌을 봤습니다. 어머 내가 라면 끓이다가. 민호는 가스를 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날 민호는 수진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 MRI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50인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록이 치매는 진행이 빠를 수 있어요. 민호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목표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보다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환자를 안정적으로 돌봐주셔야 해요. 민호는 회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장이 말했습니다. 힘든 상황이네요. 휴직 신청하시죠. 민호는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수진은 아직 민호를 알아봤습니다.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산책도 다녔습니다. 민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약을 잘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진은 점점 민호를 낯설어 했습니다. 가끔 민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아빠 아니야 민호야. 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누구세요? 나 민호야. 민호가 누구예요? 민호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년째부터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은 불안해지면 민호를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밀치는 정도였습니다. 민호는 참았습니다.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핥히고 물었습니다. 민호의 팔과 얼굴에는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이민호 팔에 그게 뭐야?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때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져서. 친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년째 되던 해 민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몸무게가 15kg 빠졌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좀 쉬세요. 어떻게 쉬어요? 보호자님도 쉬어야 환자를 돌볼 수 있어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만나면 우울해진다고 했습니다. 민호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싫었으니까 가족들도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진을 돌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가족들도 몰라봤습니다. 욕을 하고 때렸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민호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수진은 매일 밤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새벽마다 민호는 수진과 싸웠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실제로 집을 나갔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든 사이 수진이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미친 듯이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슈퍼마켓, 공원,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1시간 후 편의점 앞에서 수진을 찾았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수진아, 왜 이래? 수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라고,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그리고 박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는 민호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했습니다. 민호가 휴직한 후에도 가끔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민호는 처음엔 형식적인 인사련이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오빠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아서요. 민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회사에 주소 있잖아요. 민호는 은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은지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컥했습니다. 은지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민호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민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지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왔습니다. 반찬을 가져오거나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민호는 은지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때리는 것, 밤마다 집을 나가려는 것, 친구들이 떠난 것, 외로운 것, 은지는 다 들어주었습니다. 오빠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민호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이었습니다. 수진이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한 달간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민호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쳤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은지는 민호의 집에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민호가 병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민호는 은지에게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수진이 퇴원한 후에도 은지는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없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입소 가능합니다. 민호는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정말 보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오전 10시에 가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민호는 침실로 갔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진 옆에 누웠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라도 수진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수진을 요양원에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깨웠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침 먹자. 수진은 순순히 일어났습니다. 요즘 수진은 순한 편이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수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죽을 데워서 가져왔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밥 먹는 모습조차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수진은 빨리 먹는 편이었습니다. 늘 민호보다 먼저 다 먹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느려?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먹어야 소화가 잘 되지. 하지만 지금 수진은 느렸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한참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씻겼습니다. 세수를 시키고 머리를 빗겼습니다.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수진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인형처럼. 민호는 수진의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던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결혼 첫날 밤 민호가 선물한 곰 인형도 넣었습니다. 수진은 그 인형을 안고 자곤 했습니다. 민호는 인형을 만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수진아 나갈 준비 됐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겼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이 집에서 수진과 25년을 살았습니다. 모든 방마다 추억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침실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이 집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수진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민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요양원까지는 40분 거리였습니다. 민호는 운전하며 수진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수진은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민호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밝은 음악이었습니다. 민호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지금 기분에 맞지 않았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떨릴 것 같았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수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축제였어. 수진은 빤히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수진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머리는 길게 내려뜨렸고 친구들이랑 웃고 있었지.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앞을 보며 운전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너한테 말을 걸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이 축제 구경할래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너는 좋아하고 대답했지. 수진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내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우리 밤늦게까지 같이 돌아다녔어.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헤어질 때 너한테 전화번호 받았어.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 도로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시내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첫 데이트 기억나?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강공원 갔었잖아. 수지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김밥을 싸왔고 나는 음료수를 샀어.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돗자리 깔고 앉아서 하루 종일 이야기했지.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때 너는 말했어. 민호는 흐느꼈습니다. 오빠랑 있으면 편해. 목이 메었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있고 싶어? 민호는 울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수진아. 차가 요양원에 가까워졌습니다. 나도 너랑 영원히 함께 있고 싶었어.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요양원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화단이 있었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수진아, 내려야 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진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작았습니다. 민호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함께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로비는 밝았습니다. 한쪽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곧 저렇게 되겠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민호 씨 맞으시죠? 네. 어서 오세요. 간호사는 밝게 웃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민호는 수진과 함께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였습니다. 양쪽으로 방문들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 302호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고 작은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분도 놓여 있었습니다. 좋은 방이네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네, 남양이라 햇빛도 잘 들어와요. 민호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식사 시간이랑 일정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간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천천히 짐 정리하시고 편히 쉬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민호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을 꺼내 옷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벌 한 벌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옷을 개키며 수진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세면도구를 욕실에 놓았습니다. 칫솔과 치약수건과 비누, 모두 수진이 집에서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익숙한 물건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편할까 싶어 챙겨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곰 인형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인형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아, 이거. 수진은 인형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인형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기대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날까? 하지만 수진은 그냥 인형을 옆에 놓았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민호를 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당신이 지낼 곳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간호사한테 말해.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사랑한다고 해야 할까?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야 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민호를 봤습니다. 나갈게. 어디요? 집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다시 올게. 언제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곧 올게. 민호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꽉 껴안았습니다. 수진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사랑해, 수진아. 수진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놓았습니다. 수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발목에 쇠사슬을 단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민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민호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걸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민호는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민호는 울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 끝났어. 지금 집으로 가는 중.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오빠 수고하셨어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운전하는 내내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까지는 40분이 걸렸습니다. 민호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 밑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물티슈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을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열쇠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집안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은지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오셨어요. 민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응. 은지는 민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이 많이 부으셨네요. 괜찮아.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민호에게 한 발 한 발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안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민호는 은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은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이 났습니다. 민호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은지의 가느다란 허리가 손에 잡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은지가 먼저 물러섰습니다. 씻고 오세요. 저녁 차려놓을게요. 민호는 욕실로 갔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민호는 물줄기 아래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앉아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와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민호는 앉았습니다. 은지도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맛있게 드세요.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끓여준 맛과는 달랐습니다. 수진은 멸치 육수를 쓰고 된장을 많이 넣었습니다. 은지는 다시마 육수를 쓰고 된장을 적게 넣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민호는 느꼈습니다. 맛있어. 은지가 기뻐했습니다. 다행이다. 민호는 계속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은지는 민호를 지켜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괜찮으세요? 응, 정말이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밥을 다 먹었습니다. 은지가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은지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응. 은지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앉았습니다. 은지의 어깨가 민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커피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떠셨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날 몰라보더라. 은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방은 괜찮았어. 깨끗하고 햇빛도 잘 들고 그래도 됐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은지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오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민호는 은지를 봤습니다. 오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최선이라. 민호는 되뇌었습니다. 정말 최선이었을까?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도 이제 좀 쉬셔야죠.
은지는 민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감당하셨잖아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민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은지가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는 은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은지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수진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오빠 일찍 주무세요. 그래야겠다. 은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침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정리한 것입니다. 침대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은지가 옷을 갈아입으러 욕실로 갔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 침대에서 수진과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을까? 민호는 베개를 만졌습니다. 수진의 냄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은지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이었습니다. 은지는 침대로 왔습니다. 민호 옆에 누웠습니다. 민호도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였습니다. 은지가 몸을 돌렸습니다. 민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은지의 손이 민호의 손을 찾았습니다. 천천히 깍지를 꼈습니다. 오빠, 응, 잘 자요. 민호는 은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도. 은지가 민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호는 은지의 머리카락을 느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은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방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수진이 보였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을 수진이 보였습니다. 혼자 있을 수진이 보였습니다. 무섭지는 않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민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은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베개에 내려놓았습니다. 은지는 깨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벌써 자정이 넘었습니다. 수지는 잠들었을 것입니다. 전화하면 깨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수진이 괜찮은지 알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이민호입니다. 오늘 입소한 김수진 환자 보호자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지금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간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저녁 식사도 잘 드셨고요. 그렇군요. 네, 걱정 마세요.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그렇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은지가 움직였습니다. 다시 민호에게 기댔습니다. 민호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씩 잠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주 토요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민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갔습니다. 수진 곁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은지와의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났습니다. 은지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출근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돌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밤이면 함께 잠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형님 보러 가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민호가 요양원에 다녀온 날이면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은지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은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녀왔어. 은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요. 민호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말해봐. 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저랑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나도 알아. 아시기만 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느끼세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빤 매주 형님 보러 가시잖아요. 응, 돌아오시면 항상 우울해하시고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오빠가 저를 보고 웃었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은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은지는 물러섰습니다. 오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지야, 오빤 아직도 형님만 생각하시죠?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울었습니다. 저도 여기 있잖아요. 알아. 그런데 왜 저는 안 보이세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빠, 제 눈 좀 봐주세요. 민호는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나도 알아. 그럼 왜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세요? 민호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의 손목을 쥐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은지는 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응. 은지는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은지야, 저는 기다릴게요. 은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민호는 혼자 소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침실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셨어요? 응.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응. 어제 제가 너무했죠. 아니야. 은지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은지야, 저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민호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은지는 민호를 봤습니다. 오빠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마워. 은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마워요. 응, 내가 없었으면 나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게 다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없으세요? 은지야, 대답해 주세요. 민호는 은지를 봤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은지야, 천천히 생각하세요. 은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침 준비할게요. 은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둘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밤에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민호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은지를 안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원에서는 수진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있었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점심시간이에요.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이요. 네, 식당으로 가실까요? 수진은 일어섰습니다. 간호사를 따라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수진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배식을 받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수진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이 오늘 오신대요. 수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가족 안 오세요?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 누가 있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수진은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아픈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곰 인형이 옆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인형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인형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나 같이 가자. 수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둘은 함께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수지는 행복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그냥 행복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수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누구였을까? 그 남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웠습니다. 수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졌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 씨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민호는 계속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은지와의 관계는 조금씩 어색해졌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을래요? 응, 회사 갈 시간이에요. 알았어. 그렇게 서먹해졌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님, 형님 상태가 안 좋으세요.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감기가 심해져서 열이 많이 나세요. 민호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약을 드렸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민호는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민호는 은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이 아프대 요양원 갈게. 은지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운전했습니다. 40분 걸리는 거리를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수진아. 민호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민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러주세요. 네, 이미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민호는 수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수진아. 수진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민호는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을 거야. 응급구조사가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습니다. 열이 39도가 넘어요. 민호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수진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수진이 병원에 입원했어. 많이 아파요. 열이 많이 나 폐렴인 것 같대. 은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빠 거기 계실 거예요. 응밤새 있어야 할 것 같아. 알겠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형님 잘 돌봐드리세요.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폐렴이 맞습니다.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태가 어때요? 지금은 안정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진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호는 수진 곁을 지켰습니다. 수진은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민호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붙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였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았습니다. 기침이 심했습니다. 숨쉬기 힘들어했습니다. 민호는 계속 병원을 지켰습니다. 집에는 잠깐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씻고 옷 갈아입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은지는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밥을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몇 숟가락 먹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수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민호는 놀랐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 알아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하게. 민호. 민호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민호는 수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제가 짐이 됐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민호는 흐느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이제 그만 쉬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민호는 수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우리 함께 집에 가자.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쉬어요. 민호는 울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울지 말아요. 수진이 손을 들어 민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당신 행복해야 해요. 나는 너랑 있어야 행복해.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수진은 민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너무 사랑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진도 민호를 안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수진이 민호를 알아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는 수진을 더 꽉 안았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수진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민호는 느꼈습니다. 수진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수진아. 응, 가지마. 수진은 대답 대신 민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멈췄습니다. 민호는 알았습니다. 수진아. 민호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더 크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님, 잠시 나가주세요. 민호는 수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님. 간호사가 민호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수진아. 의사가 수진을 확인했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알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조용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친척 몇 명과 친구들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왔습니다. 은지도 왔습니다. 민호는 3일 동안 빈소를 지켰습니다. 수진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25살의 수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왔다 갔습니다. 모두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민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민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발인 날이 왔습니다. 관이 나갔습니다. 민호는 뒤를 따랐습니다. 연구차에 관을 실었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관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히 쉬어. 관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지가 함께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지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드세요. 민호는 물을 마셨습니다. 은지는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민호는 은지를 봤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실 거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옆에 있을게요. 민호는 은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야. 네. 민호는 은지의 손을 놓았습니다. 미안해. 은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나 너랑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은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진을 보내면서 깨달았어.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뭘 깨달으셨는데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오빠, 수진과의 시간이 너무 길었어. 은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그냥 지울 수가 없어. 저는 어떡하라고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싫어요. 은지야, 전 오빠 기다렸어요. 알아. 3년 동안.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너한테 상처만 줬어. 은지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야. 정말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싫어요. 은지야. 전 오빠가 좋은데요. 민호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은지는 민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은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호도 울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는 짐을 쌌습니다. 민호는 은지를 도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은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오빠, 응, 행복하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함께 앉던 자리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진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민호는 한 장을 골랐습니다.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액자에 넣어 거실에 놓았습니다. 수진아. 민호는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수진 없이, 은지 없이. 하지만 수진과 함께한 기억과 함께 그 기억이 민호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민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을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였습니다. 민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비겁했을까요? 아니면 인간적이었을까요? 3년간 아내를 혼자 간병하다 무너진 남자. 새로운 사랑에게서 위로를 찾았지만 결국 혼자가 된 남자. 우리는 그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책임 인간의 한계 사이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때로는 그 최선이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진실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